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9월 16일 수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부터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비슷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했지만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가 비슷했고 오히려 하락 종목수가 조금 많았던 것을 보면 시장은 상승했지만 좀 대형주 위주로 상승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수급을 살펴보면 전일 코스피 개인이 이틀 연속 매도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은 하루 만에 다시 매도 전환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이 좀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보면 좀 반대죠. 개인이 3일째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3일째 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투자가 3거래일 만에 매수, 연기금이 이틀 연속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일 국내 증시 살펴보면 코로나19 백신 기대감 및 전일 미국 증시 강세에 힘입어 상승 분위기 만들어 주었죠. 장중 발표된 중국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을 상회하는 등도 긍정적이었는데 중국 경기 회복세로 인해 위안화 가치가 2019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상관관계가 높은 원화 또한 절상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 심리 등의 요인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이었고요. 양시장이 모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오면서 오히려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았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택트, 헬스케어, 성장주 기업들도 반등을 보인 가운데 반도체 섹터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현물 가격의 상승과 전일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시작되면서 반사이익, 기대감 등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역시 코스피에서 순매수 상위 1위, 2위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였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면요. 먼저 내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다우, S&P 500,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모두 상승했는데 나스닥의 상승폭이 컸죠. 중국과 독일 경제지표 호전에 이어서 미국 제조업 지표 개선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9월 뉴욕 제조업 지수는 전월보다 높고 또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것이 긍정적이었고요. 미국의 8월 산업 생산이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어떤 부분은 좋았어요. 첨단 제조업 생산 부문에서 컴퓨터가 지난달보다 3.1% 상승한 것이 투자 심리를 살리면서 기술주의 상승을 이끌었죠. 다만 실적 우려가 높아진 금융주와 건설업종이 부진을 보이는 등 업종 차별화는 지속되었습니다. 애플이 0.16% 강보합에 그쳤죠. 새로운 제품 발표 후에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었고 MS 1.6% 상승했고 아마존 1.7%, 알파벳 1.7%, 테슬라가 7% 상승했는데 이틀 연속 크게 상승하는 모습인데 이유는 중국의 소매 판매 부문에서 자동차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요? 자동차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8% 상승한 것이 상승 배경이 되었습니다. 인텔이 1.1% 상승했고요. AMD가 1.3% 상승했고 넷플릭스가 키뱅크가 목표 주가를 $590를 제시하면서 커버리지를 시작한 영향으로 4.14% 상승했고요.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노비오가 오늘 좀 크게 상승했어요. 네, 이노비오 20.4% 상승했고 니콜라는 전일 11% 상승했는데 오늘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하락하고 있다는 거 이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니콜라가 8% 하락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참 변동성이 매우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로쿠 역시 키뱅크가 넷플릭스처럼 목표 주가를 228달러로 제시하면서 커버리지를 시작한 영향으로 로쿠 6.84% 상승했고요. 에너지 쪽에 넥스트라 에너지 주식 분할 소식과 실적 가이던스 상향 조정으로 4.89% 상승했는데 이에 따라서 포스트 솔라가 태양광이죠. 포스트 솔라가 2% 상승하는 등 태양광이 포함된 클린 에너지 ETF도 1.92% 상승을 했습니다. 주택건설업체인 레나르가 수주 증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자 3.92% 하락했고 이 영향으로 KB홈이 3.28% 하락하면서 건설업종과 캐터필라가 3.2% 하락하는 등 기계업종도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기계업종이 부진했다는 거고 또 금융주에서는 시티그룹이 전일 CFO가 실적에 대한 신중한 발언으로 6.94% 하락했고 이 영향으로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각각 3.11%, 1.83% 하락했습니다. 이거 업종별 차별화가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영국이 1.3% 상승했고요. 역시나 중국의 소매 판매가 호조를 보였고 9월 독일 경기 기대지수가 8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오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중국 상해지수 0.5% 상승했는데요. 역시나 경제지표들이 잘 나왔죠. 그래서 유럽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어제 국내 증시에도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죠. 중국의 8월 산업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 상승했냐면요. 5.6% 상승했고 중국 소매 판매도 전년 대비해서 0.5% 증가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1월부터 8월까지의 도시지역 고정자산 투자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반면 역시나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이어진 것은 증시 상단을 제한했는데 미국 행정부가 14일 현지 시간 강제 노동을 이유로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일부 제품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가는 경기 회복과 허리케인 주시하면서 2.7% 상승했고 금 가격은 비둘기파 연준 기대감에 0.1% 상승을 했습니다. 주요 일정 보면요. 미국 8월 소매 판매, 7월 기업 재고, 또 9월 전미주택 건설업 협회 주택가격 지수, FOMC 경제 전망이 있고요. 기준금리 결정 있습니다. 국내 증시 포인트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가 개별 업종별 재료에 의해 상승을 했는데 특히나 신재생에너지, 스트리밍 회사들의 분위기가 좋았음을 보면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영향을 줄 수 있겠다고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금융주와 건설업종이 부진한 것도 참고해야겠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차별화 또는 업종 및 종목별 차별화에 따른 장세가 지속될 수 있음은 지속 염두해야겠습니다. 보시는 지수는 다우산업지수인데요. 3거래일, 그러니까 이틀 연속 캔들상 양봉 나왔고 3거래일 연속 캔들이 나오는 날에 21선이 다소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모습인데 흐름 견조합니다. 21선 돌파하고 안착까지 해주는 흐름이 나오면 더욱 좋겠죠. S&P 500 캔들상 음봉이고 우상향 전환된 건 긍정적이에요. 5일선이. 근데 21선이 조금 좀 막혀 있는데 좀 돌파 안착 필요한 상황입니다. S&P 500 5일선과 21선 센터에 있는 상황인데 갭상승 나온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갭상승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틀 연속 갭상승 나오면서 21선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그쵸? 근데 21선이
우하향 중이라서 21선 전후에서는 다소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한 흐름이기도 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황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 모양 전체 알림으로 해놓으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특히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필수겠죠.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